예, 곽종건 증인 나오십시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오전 재판 중에 청구인 대리인 측에서 주인에게 국회법상 국회의 경비 질서 유지와 관련해서 국회의장만이 지휘권을 가지고 그것은 계엄시에도 마찬가지라고 규정되어 있다며 군인이 국회에 출동한 자체를 두고 마치 국회법을 위반한 범죄자처럼 잘못된 정보를 인식시켰습니다. 국회법상이 조항 일반 경비 및 질서 유지권으로 계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 측의 질문은 군인 및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정되어야 합니다. 재판에서 공방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표현은 자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서에 남겨놓겠습니다. 곽종건 증인, 예, 여러 군데 이렇게 막 다니신다고 좀 힘드실 텐데 증인으로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에 제가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겠습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본인,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선설하신 후에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선설하신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기억이 불분명한데 분명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위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구하셔서 변호사님 나오셨죠? 네. 성함은 받아놨나요? 네. 허가합니다. 선서하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곽종근. 주신문 30분 하십시오. 증인? 예, 예, 곽종근 사령관님 앞으로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먼저 증인이 조사받은 내용 조서에 대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갑 29호증의 6, 2024년 12월 9일자 증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았던 진술 조서입니다. 이게 본인이 그리고 43호증 같은 날 제출한 자수서, 증인이 제출한 자수서고요. 그다음에 갑제 45호증의 28, 2024년 12월 31일자 증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이건 조지호 김봉식 사건 참고인 3회 진술조서고요. 그다음에 갑제 45호증의 29, 2025년 1월 3일자 증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4회. 이거 증인 이거 보신 적 있죠? 예, 증인은 그러니까 2024년 12월 9일 그리고 같은 달 31일, 25년 1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10호 검사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조사를 마친 다음에 증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였죠. 예, 증인이 2024년 12월 9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 아까 보신 거 증인이 직접 작성한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2024년 12월 31일 그다음에 25년 1월 3일자 조지호 김봉식 사건에 참고인 조사받을 때는 변호인이 없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증인이 어쨌든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조사받는 거 동의하고 그다음에 조사받은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준비된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좀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증인은 2024년 12월 10일 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에 참석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되돌아보면 초기에 투입될 때 명령을 수행할 때부터 안 됩니다. 라고 거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이렇게 얘기한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증인은 이번 비상계엄은 도저히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 만한 상황과 조건이 아니어서 증인 개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발생해서는 안 될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지금도 저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사항은 일단 넘어가고 사항. 예.
증인은 2024년 12월 1일 오후쯤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국이 혼란하여 계엄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비상 상황에 대비해라.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그리고 수원 선거연수원, 그다음에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제 육군 특수전사령부 부대를 투입시켜 시설을 확보하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예. 이 지시에 따라 그 당시에 증인이 수첩에 뭐 이런 출동 계획을 적어놓은 게 있습니까? 그때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머릿속으로 구상만 했습니다. 그걸 기록한 시점은 12월 3일 그때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머릿속으로만 제가 각 지역별 배치도를 제 머릿속에 부대별로 다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구상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럼 그 메모는 지금도 있습니까? 그게 제가 압수수색할 때 그 크기가 요만한 손바닥 정도 되는 수첩에 그 파란색 수첩 조그마한 거 있습니다. 그게 같이 압수수색할 때 제출되어 있습니다. 검찰청의 압수수색. 예, 그렇습니다. 예. 증인은 당시 예하부대의 특성과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해가지고 이거 머릿속에 그렸던 건데요. 1공수특전여단 여단장 이상현입니다. 이건 네. 국회와 민주당 당사로. 예, 그다음에 3공수여단은 여단장이 김정근이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중앙선거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선거연수원으로. 예. 그다음에 제9공수특전여단 예. 여기 여단장의 안무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하고 여론조사 꽃으로. 그다음에 707 특수임무단 여기 단장은 김현태고요. 그 특수작전항공단 여기 단장은 김세훈이고 예, 이 부분 이 707과 항공단은 국회로 각각 투입하기로 머릿속에 계획을 세운 게 맞습니까? 예, 그때 그렇게 구상했습니다. 예. 자, 그럼 비상계엄을 인지하게 된 경위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밤에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죠. 그 밤이라는 시점이 그때 처음 전화온 게 21시 45분경 그때 전화 왔을 때 예. 그때 말을 했는데 당연히 그때 들었습니다. 아, 그때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있었나요? 비상계엄이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그 21시 45분기 전화할 때는 주요한 상황 발표가 10분에서 20분 뒤에 아마 있을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발표를 누가 한다고 그랬나요? 혹시? 누가 한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만 얘기했었습니다. 예. 그 가항은 답변이 된 걸로 보겠습니다. 나항. 증인은 그러면 24년 12월 3일 날 22시 23분경에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철진으로부터 저기 대통령 윤석열을 여기서는 피청구인이라고 부릅니다. 예, 피청구인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라는 말을 들었죠. 예, 그래서 22시 27분경에 저희 대통령 윤석열의 담화를 보신 거죠. 그때 TV로 말씀하실 때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확인했고요. 예, 그때 말씀하시는 거하고 TV 화면 자막으로 이렇게 비상계엄 빨간 글씨가 떠 있는 거 그때 제 눈으로 봤습니다. 예. 자, 6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17분, 그러니까 담화 발표 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특수단 2개 지역대, 그러면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 되죠. 요거를 헬기로 국회로 보내라 이런 지시를 받은 게 맞나요? 예, 김정일 전 장관한테 실제 규모로 딱 찍어서 들은 게 처음에 707로 2개 지역 헬기 이동하라 이렇게 말한 걸 들었습니다. 707, 예. 헬기도 찍어서 말했습니까? 예, 증인은 그래서 그 12월 3일 날 22시 21분경 그 1여단장 이상현에게는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했다. 사법을 착용한 정찰조 한 개조, 그러니까 편의대 한 개조를 국회로, 한 개조는 민주당사로 보내서 상황을 파악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1개 대대를 국회의사당으로, 1개 대대를 국회의원 회관으로 각 출동시켜서 건물을 봉쇄하라. 그리고 여단장도 함께 국회로 출동해야 내 지시에 따라 현장을 지휘하고 현장에 있는 수방사령관이랑 상의하며 조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많은데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 대강 정확한 워딩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그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제가 주요 포인트 그런 의미로 전달했던 내용들이 제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12월 3일 22시 27분경 피청구인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확인했잖아요. 예, 그 직후 22시 30분경에 특수작전 항공단장 김세훈에게 항공기 출동하라고 하고 사령부로 들어와라 이렇게 지시했죠. 그렇습니다. 제가 항공단장한테 들어올 때 너도 사령부로 같이 들어와라.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단장은 사령부로 들어오고 예, 그다음에 22시 31분경에는 707 특수단장 김현태한테
헬기 12대가 도착하면 대기 중인 병력을 헬기로 국회 출동시키고 특임단장도 함께 국회로 출동하라고 지시했는 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이동할 때 제가 특임단장도 직접 같이 가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항공단장은 사령부로, 네. 그다음에 특임단장은 국회로 이렇게 따로 움직이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병 어차피 국회에 도착해서 실병이 움직이는 것은 707 특임단이었기 때문에 707 특임단장 보고 직접 같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지휘하라고 보낸 것이고 그 특사경 항공단장은 어차피 헬기 내려주면 그 헬기가 다시 복귀해서 부대로 복귀하기 때문에 항공단장이 거기 있는 것보다 지휘통제에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상황 파악하고 저를 보좌하는 게 낫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라고 한 겁니다. 예. 그리고 12월 3일 날 22시 47분 상황이 긴박합니다. 그죠? 그냥 시간 단위가 그 뭐 1분, 5분, 10분 이 사이로 계속 연결되는데 22시 47분경에 예하 부대장들에게 화상회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첩에 적었던 내용인가요? 조그마한 수첩 예. 요거 정도 됩니다. 예. 이거 조금 큰데 제가 요거 한 면으로 정리를 한 게 있는데 주로 거기에 뭐 어디 간다. 예. 그다음에 주의할 거 몇 가지 막 쭉 써고 급하게 그때 했던 거 보고 딱 한 장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보면서 1여단장 이상한테는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그다음에 3특수여단장 김정근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9특수여단장 안무성한테는 선관위 관악청사 및 여론조사 꽃으로 병력을 보내라 이렇게 지시한 게 맞죠? 예, 그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그때 당시는 정상적으로 실제 명령하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화상이 등장해서 그때 임무지시를 정상적으로 전체 있는 데서 제가 그렇게 임무지시를 한 겁니다. 예, 시판입니다. 그 증인의 지시에 따라서 항공단장 김세훈은 12월 3일 22시 49분에서 22시 54분 사이에 그 수방사의 비행 제한 구역 헬기 비행 승인을 요청했고 그래서 12월 3일 23시 04분부터 23시 15분경 헬기 12대를 특수전 사령부로 출동시켰죠. 그 내용은 제가 뭐 공역 승인을 요청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특사경 항공단장이 진입하기를 요청했던 부분들이 써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았고 예. 헬기 12대 사령부로 돌아간 것은 제가 이동해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러면 이런 세세한 수치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냥 기본적인 골격 중심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707 특수단장 특수임무단 단장 김현태는 증인 지시를 받고 그 23시 22분경부터 22시 43분경 그 헬기에 타고 헬기 12대에 타고 소총 실탄 968, 권총 실탄 968 등을 그 적재한 다음에 야간 훈련을 미리 준비했던 96명과 함께 그 병력 96명과 함께 탑승해서 국회로 출동한 게 맞죠? 예, 그는 출동한 게 맞습니다. 예. 증인의 지시를 받은 항공단장 김세훈은 그 이제 96명의 헬기 12대, 96명을 태운 헬기 12대를 국회에다가 그 착륙시키고 그래서 707 특임 부대원들이 국회 경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맞죠? 예, 저 헬기 타고 그 국회 뒤에 그 연병장 그쪽에 헬기를 내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 헬기 타고 들어간 거 맞습니다. 예. 뭐 헬기 12대가 국회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착륙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저쪽 거기가 준비가 헬기라는 준비가 12대가 한꺼번에 동시에 준비된 게 아니고 주둔지에 뜰 때부터 예. 22시 30분에 이제 떠라 하다 보니까 이제 헬기가 사람도 오고 준비도 오고 헬기 한번 끄는데 또 뭐 15분 20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준비되는 대로 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세 대씩 준비된 것 뜨고 뒤에 준비된 세대 또 뜨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가 시차가 꼭 이렇게 예.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순차적으로 하여튼 예, 그 순차적으로 총 12대가 이렇게 예, 간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다. 그죠? 네. 그 증인은 아까 말씀하신 건데 12월 3일 22시 47분경에 예하 여단 및 직할부대 대상으로 화상회의 하셨잖아요. 네. 그때 잘 들어보세요. 개인 확인은 소총만 휴대해라. 권총은 휴대하지 않는다. 탄약은 실탄은 지역 대장 또는 대대장이 통합 보관하고 개인에게 미지급한다. 개인은 공포탄, 테이저건, 케이블 타이 등을 휴대한다. 이런 지시한 게 맞습니까? 예. 예, 증인의 지시에 따라 출동한 병력은 소총, 공포탄, 테이저건, 케이블 타이 등으로 무장한 상태 맞죠? 이게 기본적으로 별도로 없는 거를 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비살상 무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세트 품목으로 평상시에 세팅돼서 갖추어져 있던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비살상 무기를 휴대하라는 측면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얘기가 된 겁니다. 예.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평상시에 이거를 추가로 가지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다 놓을까요? 저기 이게 그 2024년 12월 4일 날 새벽에 국회 본청 앞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이런 거 그 아세요? 이게 케이블 타이 맞습니까? 예, 예. 이게 707 특임단에서 쓰는 케이블 타이하고 같나요? 이게 일자로 펴져 있는 거랑 좀 다른데? 제가 지금 케이블 타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아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 길어서 이렇게 하나로 하는 게 있고 뭐 두 개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제가 케이블 타이라는 것만 알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묶고 제 머릿속에 그렇게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증인 혹시 케이블 타이는 어떤 용도입니까? 케이블 타이를 이렇게 했던 것은 주로 이제 국회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707나도 마찬가지고 제 머릿속에 그러면 이 건물을 이렇게 봉쇄하거나 이렇게 잠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일 편한 게 이게 출입이 되면 이렇게 쭉 잠가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거를 머릿속에 연상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마항입니다. 증인이 실탄을 대대장이 통합 보관하라 이렇게 지시했던 건 어쨌든 사용할 목적은 없었지만 생각은 없었지만 혹시라도 있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가져간 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최초부터 이게 장비, 물자, 탄약은 군인은 출동하면 기본적인 세트 품목으로 이렇게 들고 가는 기본적 사고방식이 들고 간 거지 그거를 유사시 상황에 대비해서 뭐 사용하려고 하거나 그거를 뭐 쓰려고 이런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의사를 묻는 게 아니고 저기 1여단장 이상현은 어쨌든 유사시에 대비해서 실탄도 가져갔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출동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유사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유사시라고 그냥 그거는 출동 장비 물자는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공교롭게 22시 40분에 경계태세 2급이 같이 이게 격상되다 보니까 그거랑 비상금이랑 두 상황이 한꺼번에 짬뽕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동 메뉴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출동해서 들고 나가야 될 장비 물자 탄약이 있는데 그게 습관적으로 세팅돼 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거였지 그거를 사용하고 유사시 그럴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몰라서 실탄은 절대 개인한테 주지 마라. 예. 그래서 지역대장이나 대대장한테 통합해서 별도로 갖고 있어라. 그런 부분을 미연에 다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들을 강조했던 겁니다. 예, 증인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 증인은 12월 3일 23시 50분 경에 김영원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707 병력을 추가로 국회 투입해서 봉쇄 임무를 수행하라 이런 지시를 받은 게 맞죠? 맞습니다. 그거는 없다가 그날 추가로 저한테 지시를 해서서 아,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이 없던 건데 처음에는 증인의 계획이 없던 건데 추가로 그 자리에서 받은 건가요? 이게 그 전에 육계 장소 확보하라고 얘기하고 앞서서 22시 아까 17 몇 분에 그 707 두 개 지역도 헬기를 투입하라고 지시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게 707 계획 최초엔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도착하고 그럴 때 그 뒤로 이제 김영현 전 장관이 707 빨리 추가로 더 투입해라. 그래서 그때 처음 추가 투입을 저한테 지시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갑제 29호증에 6 이게 뭐 증인이 24년 12월 9일 검찰에서 진술하신 내용을 적은 거 진술 조서입니다. 아까 그때 조사받고 서명 날인한 게 맞다고 하신 건데요. 한번 보시죠. 내용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23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제 비아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로 가는 부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이동 상황을 물으셨고 제가 국회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하고요. 다시 00시 30분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제 비아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그 증인이 진술한 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나항 물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 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예. 그거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짧게 좀 해주세요. 그때 당시 상황이 그 707 특임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들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뭐 의결 정족수 문제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일을 빨리 이제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는 우리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자, 14망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00시 20분부터 00시 57분경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와라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죠. 예. 예. 그다음에 다시 다음 공소장 부분을 지시하겠습니다. 증인의 공소장 중에 일부인데 증인 공소장 받아보셨죠? 예, 받았습니다. 예, 거기 67쪽에 보면은 이제 증인이 피고인 곽종근은 24년 12월 4일 날 00시 20분부터 00시 57분경 그 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리고 1여단장 이상현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뭐 이런 지시를 했다고 공소장에 있는데 증인 이게 맞습니까? 이거는 좀 시간 되면 설명을 이게 지금 여러 상황이 혼재돼 있고 이상현 장군이 한 말이 있고 707 특임단장이 한 말이 있고 또 아닌 말도 있고 이게 다 여러 상황을 한꺼번에 적었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이거를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고 그 대통령님과 김용현 전 장관이 저한테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과 현장에 있는 지휘관하고 논의하는 과정의 내용이 그대로 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것을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인지하게 돼 있었냐면 그때 당시 상황은 저는 이렇게 전투통제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서 앞에 화면을 보고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었고 707 특임단장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1공수 여단장은 지휘 차량을 타고 국회에 있는 밖에 있는 차량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707 특임단장한테는 비아폰으로밖에 지시할 수가 없었고 나머지는 저도 그 중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 마이크를 지금 이렇게 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할 때부터 이 마이크가 이제 명령하다 할 때 이게 켜 있었는데 이걸 안 끄고 그대로 끝날 때까지 그대로 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장관 지시하는 것, 뭐 대통령 지시받고 막 얘기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명령 하달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하 전체 인원들까지 이게 라이브로 생방송이 돼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여단장은 지휘등조실에서 들렸던 스피커 방송이 자기 차량 스피커로 그대로 연동이 돼서 거기서 막 아는 내용들이 다 생중계에서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말이 같이 일부는 전파가 돼서 들은 사람 예. 그래서 707 특임단장 같은 경우는 이 전체의 내용을 그때 당시는 몰랐고 제가 전화로 하는 사항들을 막 지시받고 하는 사항들을 이해해서 정도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증인, 그러니까 지금 상황 말씀을 해주셔서 잘 이해가 됐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어쨌든 이 공소장에 있는 이런 말들이 그날 그 시간에 있었던 거는 맞습니까? 있었던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증인은 그런 내용을 예를 들면 뭐 그 대통령이나 장관한테 들은 얘기를 이거 해도 되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상의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전달이 된 게 맞고요. 예.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 대통령님 지시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것도 분명합니까? 그거는 1여단장하고 707 특임단장한테 707 특임단장은 제가 전화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1여단장하고 이거는 제가 지금이라도 되돌아봐서는 제가 제 말로 전화로 야 대통령님 지시다 이렇게 말은 안 했습니다. 그때 전화 전파할 때는 대신에 이런 내용들을 전파하면서 상의하고 논의하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말이 중간중간에 이게 마이크에서 나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쨌든 증인하고 1여단장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님 지시다 이런 말이 있었던 건 맞네요. 그게 1여단장한테 상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1여단장도 제가 지금 돌이켜봐서는 아마 스피커폰으로 이 내용을 다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15항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 그 아까 12월 1일 날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그 특수전사령부 병력 출동을 지시받았고요. 그다음에 그걸 내용을 정리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 내용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4년 12월 3일 22시 24분경 그러니까 피청군의 대국민 담화 직전입니다. 24분경에 3여단장 김정근한테는 그 중앙선관위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하고 수원 연수원 선거 연수원으로 그 보내라 이렇게 말한 게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그거보다 1분 빠르네요. 12월 3일 날 22시 23분경 구공수여단장 안무성한테는 그 편의대 27개조를 준비시키고 출동 준비를 하라 이랬다가 22시 27분에 사당역에 있는
중앙선관위 본청으로 이게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본청으로 출동시키고 편의대가 먼저 출동해서 본대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도 맞고요. 예, 그거를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22시 17분에 이제 김용현 장관이 이제 출동 지시를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처음 머릿속에 있던 것은 그때 당시에 여단장들하고 밑에 있는 인원들은 뭐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여단장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출동을 준비하는데 부대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추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대략 그게 과천에 있는지라는데 과천은 아는데 과천 어디 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과천 어디로 가서 가야 그리 가는지 그래서 사복을 입고 편의대에 있는 인원들을 빨리 먼저 걔들을 먼저 출발시켜서 먼저 가서 어떻게 가는지 거기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라고 먼저 그 예령을 좀 걸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먼저 이렇게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됐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우리 대통령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 전에 벌써 증인이 준비하라고 지시를 한 건 맞네요. 22시 17분에 이제 장관이 장관이 먼저 전화를 지시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예. 됐던 겁니다. 16항입니다. 증인은 24년 12월 4일 01시 03분경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다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했죠. 예, 그때 저도 뉴스를 직접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했습니다. 예, 그래서 증인은 그 가결된 직후 출동한 부하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제가 그걸 정확하게 좀 더 말씀을 좀 일단 드리겠습니다. 지금 짧게 해주시고 다음에 다시 예, 한번 예. 여쭤볼게요. 그거 바로 받고 그 다음에 03시하고 05지사에 장관 지시 받고 장관한테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국회 선관위 6개 장소 다 임무 중지하고 출수시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바로 707 전화해서 통화해서 빨리 임무 중지하고 빠져라라고 한 게 이제 01시 07분 08분 사이고 그러면서 제가 01시 09분부로 전 부대 다 임무 중지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철수해서 다 빠져서 부대 복귀하라라고 지시를 해서 그 뒤로부터 다 선관위 간 인원도 민주당사 여론조사고 다 그때 01시 09분으로 다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제가 여단장들한테 직접 전화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빠졌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반대 신문 30분 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계엄 선포 시에 국회 병력을 투입시킨 것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죠? 앞에 부분 제가 죄송합니다. 예, 병력을 투입시킨 건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죠? 예, 국방장관도 지시 받았습니다. 증인의 병력 투입 지시는 상관의 명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 아니었나요? 12월 3일 당시에 병력 투입 지시에 관련된 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죄송하지만 적합하다 제가 그래서 시간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조금 없어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법한 것인 건가요? 상관의 지시에 의해서 투입됐지만 제가 적합성 여부를 그때 당시에 평가하고 그럴 경향이 없었는데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투입된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야부대를 국회에 출동시켰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뭐 무력을 행사하거나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불법 행위를 지시한 사실은 없죠? 예, 그걸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저 투입할 때 저도 절대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라라고 예, 지시 알겠습니다. 준 바 있습니다. 예. 그 적법하게 계엄 사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증인이 내란죄로 체포 구속된 건 좀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뭐 내란죄로 체포 구금된 게 적법하냐는 그건 제가 판단할 영역이 아닌 것 같고는 법에서 예, 판단할 알겠습니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현장에 가지 않고 당시 특전사 내 전투통제실에서 지휘한 건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 대통령이 증인에게 곽사령관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증인이 지통실입니다. 이에 대통령이 그럼 화면으로 보고 있겠네요 하면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죠. 대통령께서 지휘통제실 있냐고 저한테 예, 물어봤다고 예. 어디 있냐 물어봤더니 예, 본인이 지휘통제실에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서 그럼 대통령께서 그럼 화면 보고 지휘하고 계시는구만요. 그게 12월 3일 날 예, 당일날. 헬기 이동할 때 그 말씀을 하셨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냐고요. 제 기억으로 대통령이 통화한 건 2번 있습니다. 예. 헬기 이동하는 상황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그 관련돼서 끌어내라고 말씀하셨던 그게 00시 30분 앞에 12월 3일 23시 40분경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님한테 지휘통제실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거는 언제입니까? 그건 언제 시점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계엄 당일입니다. 제 기억은 대통령하고 통화한 건 2번 통화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까? 예, 그거는 제가 정확히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출정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은 계엄 선포 확인 후에 707 부대 출동 지시를 내린 시간이 몇 시경입니까? 707한테 지시한 것은 22시 30분인가 31분인가 그렇습니다. 예.
출동이 늦은 이유가 간부들이 모두 퇴근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소집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언론이나 아니면 국방위에서 진술을 했는데 맞나요? 707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전체는 전체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때 당시의 상황이 전 간부들이 다 정상적으로 퇴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걸 제가 22시 30분부로 전 간부 비상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계엄에 대비해서 707 부대에 미리 대기할 것을 지시하거나 간부들에게 미리 대기 지시 내린 사실은 없죠? 707은 그때 당시에 그게 예, 아니요로만 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미리 대기 지시 내린 사실은 없죠? 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계엄을 제가 대비해서 비상 계엄에 대비해서 미리 대비해라 3일날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07을 비롯한 예하부대 간부들은 계엄 선포를 전혀 모르고 있어서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한 바 있죠? 일부 훈련하는 것 빼고는 예, 훈련하고 그랬던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07 부대 일부 병력이 계엄 선포 후에 출동했던 것은 계엄을 위해 대기시켰기 때문이 아니고 당시 707 부대가 야간 훈련이 예정되어 있어서 일부 부대원이 부대에 잔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까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비상계엄이 될 상황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기 때문에 일절 내가 예하부대나 누구한테도 비상계엄에 예. 대비한 상황을 예, 얘기한 적이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 그 당시 출동했던 707 부대 전체 대원은 아니죠. 초기에 출동했던 부대가. 거기는 두 개 지역대 예. 96명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125중에 이 동영상 재생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입니까? 가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임무입니까? 아니면 어떤 임무였습니까? 최초 임무 받은 것은 국회의사당 그 시설을 확보하고 인원을 통제하라고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12월 3일 국회에 진입할 때 누군가 진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겠죠. 큰 뜻을 가지고 어떤 큰일을 한다, 거사를 벌린다, 그런 결심 없이는 그렇게 군 병력을 국회에 들어가라고 지휘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마음이 어떨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런 뜻이 있었겠죠. 저희는 최종 상태 목표를 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정말 경영 없이 갔는데 국회 간 것이 외곽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라는 임무만 부여받고 갔기 때문에 그 이후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국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 꺼주십시오. 예. 동영상을 보면 증인은 계엄에 부여된 임무는 국회를 확보하고 인원을 통제하며 또 경계하라는 것 맞죠? 최초 12월 1일 날 아, 이거 예, 아니로만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요. 예, 죄송합니다. 시설 확보비 경계하라고 예. 받았습니다. 예. 국회를 확보하라는 것은 국회로 병력을 이동시켜서 통제권 안에 두라는 것이고 인원을 통제하라는 것은 국회의원 및 보좌관 등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라는 것이고 경계하라는 것은 적대 세력으로부터 국회의 안전을 지키라는 뜻이죠. 그것은 시설 군인이 통상 임무를 받을 때는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 하면 통상적으로 그 밑에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는 세부적인 지침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예. 그래야 야구도 행동이 통일됩니다. 근데 예. 지금 방금 예, 예. 하신 말씀은 예, 예. 그런 얘기가 일절 없었고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는 말만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더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그때 당시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고까지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정사를 국회로 출동시킨 것과 별도로 별다른 임무가 없다는 것이고 또 증인은 평소 주요 시설 등에 대한 방어 조치 매뉴얼 따라서 예하부대에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하부대에 마찬가지로 그런 매뉴얼 따라 지시한 거죠? 그 매뉴얼 따라 지시한 게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고 부여받았기 때문에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고 임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 출동 시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본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지하라고 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하거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을 저지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출동 시에 받은 바는 없죠? 그 지시를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예. 그 제가 지시받은 것은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고 최초 지시 예, 받았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국회의원을 안에서 끌어내라는 지시 그게 예, 이제 두 번째 좀 이따가 지시입니다. 여쭤볼 겁니다. 예. 증인은 이번 계엄을 위해서 국회에 미리 가보거나 그렇게 한 사실은 없죠? 미리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지금도 국회를 아는 것은 저 후문적으로 해서 사층 국방위원회 가는 건 아는데 현재도 국회 정면으로 들어가 본 적은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예. 이제 동영상 재상을 할 텐데요. 이 동영상 증인이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횟수를 말한 내용입니다. 125중에 3 동영상 재상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든가 전화를 받았든가 또는 한 적은 없습니까?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 네, 그 사령관께서는 지난 6일에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윤석열 대통령이 707 특임단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에 특전사령관 비화폰으로 한 차례 전화해서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고 물었다고 말씀하신 걸 봤습니다. 당시에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고받으셨습니까? 당시에 707 특수임무단이 헬기를 타고 공중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쯤에서 대통령께서 저에게 비아폰으로 전화를 하셔서 그 부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 이 말씀 형태로만 여쭤보셨고 제가 국회로 이동 중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알았다고 하시고 바로 끊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 뒤에 또 추가적인 통화를 하시거나 대화를 하신 건 없습니까? 추가적인 대화는 없었던 말씀이죠? 예, 그 당시 상황은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예, 특전사령관입니다. 아까 말이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도 또 전화를 받았죠. 그죠? 받으셨죠? 예. 아까 박범계 의원이 말하는 데 있어서 언론 보도에는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고 했지만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한 번 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총 2번 전화했다고 답하셨죠? 그렇습니다.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 3번 전화했죠. 답 정확하셔야 됩니다. 총 3번 전화하셨죠? 2번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계엄이 있었던 날 예. 대통령하고 2번 통화했죠? 3번이 전화가 왔는데 3번 2번은 통화했고 통화. 응. 한 번은 전화 통화가 안 된 겁니다. 예, 증인은 12월 6일 김명주 TV에서는 대통령과 1회 전화 통화했다고 했죠. 예, 아니로 예, 아니로만 이거를 제가 설명을 왜 이렇게 예, 했는지를 잠깐만요. 예, 이어서 잠깐만. 그다음에 증인은 2024년 12월 10일에 유영원 질의에서는 한 번 통화했다고 했다가 같은 날 박범계 의원 질의할 때는 2번 통화했다고 얘기했죠. 동영상에 나온 대로 얘기해 주세요. 예, 아니로만 얘기해 주세요. 예 아니오로 답하면 오해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이해합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마저 다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같은 날 국회 국방위 5회 조국 의원 질의에서는 대통령에게 3번 전화 온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2번 전화 왔다고 말한 거 맞죠? 맞죠? 말씀하시고서 예.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화면에 나왔죠. 예, 증인은 1월 14일 국회 국조특위에서는 백혜령 의원 질의에 대통령이 3번 전화 왔고 2번 통화했다라고 한 것이 분명 맞는 걸로 보입니다. 증인의 진술이 한 번 전화 받았다 해서 2번 통화로 바뀌고 다시 또 3번 전화 왔다가 다시 2번 통화했다라고 바뀐 건 맞죠? 진술이 바뀐 건 맞잖아요. 바뀐 게 아니고 제가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제 말씀을 예, 드려야 추후에 이해하실 겁니다.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추후에 답변 기회 드릴게요, 이제. 예, 추후 그 다음 아니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증인은 말씀을- 2월 4일에 있은 국회 청문회에서 최근입니다. 바로 그저께. 예, 3일 전입니다. 이틀 전에. 임정덕 의원 질의에는 요원을 빼내라라는 것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한 것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다라고 마치 대통령한테 한 번 더 전화 받은 것처럼 또 답변했죠. 맞죠? 기억나죠?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시면 예, 아니로만 예로 예 아니 그러니까 아니로로 증인이 진술했냐 안 했냐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것은 예, 맞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같은 청문회에서 곽길택 의원이 다시 질의를 했는데 요원 빼내라라는 말은 증인 자신이 예하부대에 한 말이고 2번이 정확하다라고 다시 정정했죠. 맞죠? 그 분명히 국회의원 빼내라고 말씀하신 거 그거 부분은 그 부분만 잘라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그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 첫 번째 전화는 대통령의 부대 위치를 물었고 증인이 이동 중이라고 말하자 알았다며 전화를 끊은 것이 다다 이렇게 말했죠. 그 첫 번째 통화 때까지 예. 하셨습니다. 증인이 대통령과 통화한 시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년 12월 9일에 검찰에 출석하면서 자소서에 자소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죠. 12월 9일 날 첫 번째 조사 받았습니다. 예. 증인은 자소서에 적힌 시간은 계엄 직후 가지고 있던 비화폰 통화 내역과 증인이 적은 수첩 등을 확인하고 적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죠. 그건 제 기억이라고 분명히 전제 조건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 제가 핸드폰을 볼 상황에 이미 다 압수수색되고 제가 없었기 때문에 증인이 그대로 진술한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 진술한- 거기다 제 기억으로 예, 예. 하는 시간대를 써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거기 있는 시간을 써놓은 게 아닙니다. 예, 수첩을 보고도 썼잖아요. 그죠? 수첩. 메모한 거, 조그만 메모. 메모나 쪽은 수첩 거기는 그런 내용이 안 써 있습니다. 예. 을 144호증의 1 제시하겠습니다. 예, 여기 시간을 보면 예. 00시 30분경에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맞죠?
제가 자수서에 공공지 30분 경으로 써놨습니다. 증인은 그 다음 날인 2024년 12월 10일에 국회 국방에 출석해서 또 대통령한테 전화를 언제 받았냐 그러니까 00시 30분에서 00시 40분 어간이라고 말한 바 있죠. 예, 그 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은 최근 2025년 2월 4일 청문회,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곽기태 의원 질의에서는 대통령을 또 전화 받은 시간은 00시 20분이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거기 공소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거기에 아니 30분인지 저한테 답변 기회를 지금 주시겠습니까? 아니 30분인지 20분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 시간대가 제 기억으로 해서 그 시간대를 말씀드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제가 핸드폰에 딱 찍힌 시간을 보고 썼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제가 00시 30분 전 뒤에 거 앞에 거 이 시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경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만약에 20분인지 30분인지 약간 부정확하다면 그 처음에 진술했던 거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계엄이 끝나자마자 가장 일찍 진술했던 12월 9일 날 자수서 내면서 쓴 그 내용이 정확한 거 맞죠? 거기 한 30분 경 최초 제가 30분 경으로 기억하고 그 정도 전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30분 경위를 쓴 겁니다. 예. 만약에 통화하셨다면 얼마나 통화하셨습니까? 통화 길이는 기억나세요? 누구랑 대통령님이랑 두 번째 통화 길이. 시간? 예. 얼마나 통했는지. 시간은 솔직히 그렇게 긴 건 아니었는데 제가 뭐 얼마큼 통화했다 이렇게까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예. 통화 한 시간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씀하셨죠? 통화 한 길이. 예. 네, 통화는 분명히 했는데 네. 거기서부터 뭐 1분 통화했냐 2분 통화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그것까지 그렇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예. 을 125쪽에 5 동영상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이거 공포탄을 쏴서 들어가야 되나. 이 전기를 끊어서 못하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현장 지휘관은 그건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 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고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사령관님 혹시 놓칠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잠깐 더 묻겠는데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휘 명령을 받았고 예. 그때 현장 지휘관들하고 협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현장 지휘관들이 몇 명이었죠? 707 특임단장하고 주로 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진술한 것이 맞죠? 자, 144호 중에 1 제시하겠습니다. 예,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707 특임단장과 상의하였다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서랑 방금 동영상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사람이 인원으로 데리고 나와라가 끄집어내라로 그 다음에 12월 9일 검찰에 진술한 내용 중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말은 없는데 뜬금없이 2월 10일부터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가 추가돼요. 12월 10일부터 이렇게 진술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저한테 답변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짧게 하십시오. 예. 김병주 의원 유튜브 12월 6일 날 제가 대통령 2차 통화를 참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2차 통화 내용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건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거는 김병주 의원 얘기할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서 여야 의원들이 있을 때 국방이 있을 때 자세한 내용 추가 설명하겠다고 해서 차마 그 내용을 거기서 설명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국방위 때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가기 전에 12월 9일 자수서의 내용을 썼는데 죄송한데 저희가 좀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몇 분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건 맞죠? 그죠? 아닙니다. 이 말씀까지만 드리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10초 자수서에 열고 들어가라, 데리고 나오라 쓴 것은 제가 군생활 34년 하면서 군생활하면서 국군 특수권이 대통령이 말을 하는데 차마 제가 거기다 그런 말을 제가 그렇게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용어를 다 순화해서 썼습니다. 부수고를 그냥 열고라고 했고 끌어내라라는 것을 제가 그냥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용어를 어느 순화해서 쓴 것이지 그거를 바꿔서
그건 아닙니다. 그거 내용이 아까 바뀌었다고. 그 소초인 측 질문에 증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지시한 것이 그 중에 그 사람이라는 말, 그건 확실히 국회의원이 맞다라고 이렇게 자기는 판단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예, 정확히 근데 이 맞습니다. 조서에 보면은 지시로 이해했다. 나는 그렇게 끌어내라는 걸로 내 스스로 이해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확실한 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해했다는 뜻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국회에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관계자, 그다음에 사람 등 시민 등 수천 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사람이라는 용어가 꼭 국회의원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제 화면 왼쪽에 TV가 있었고 거기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국회의장과 인원들이 막 들어오는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제 머릿속이 각인됐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 관련된 문제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대통령님에 대한 체면 아니면 뭐 예의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는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했다는데 국방위에서는 왜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셨습니까? 거기는 다 방송으로 나가는 건데. 그때 당시는 제가 도저히 그다음부터 제 언어를 순화하기 시작해서 그 말을 정확하게 안 쓰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왜곡하고 또 말 틀렸네 계속 이상할까 봐 그때부터는 이렇게 내가 정말로 진실되게 가야 된다고 해서 그대로 솔직하게 다 얘기했습니다. 144호증의 일을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당시 증인은 이 상황에 대해서 707 단장이랑 논의하면서 뭐 공포탄 문제, 그다음에 테이저건 사용, 그다음에 내부 전기 끊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707 단장이랑 상의했다는 거 맞죠?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707 특임단장이 현장을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거기랑 통화해서 그게 가능하냐, 할 수 있냐라는 이런 부분들을 논의했고 분명히 그 부분이 707 특임단장도 안 됩니다. 사람이 많아서 위험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라고 저한테 의견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장 지휘관을 존중할 게 707 단장이랑 합의한 거 맞죠? 예. 조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증인은 늘상 얘기하듯이 그게 지시가 부당한 지시여서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상황은 예 아니로 좀 해주세요 좀. 맞잖아요. 그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예 맞죠? 그 상황을 제가 따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통상의 군인이라면 대통령님 상황에 이러이러하니까 대통령의 지시 이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회신하는 게 일반적인 군인의 태도이고 입장 아닙니까?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이고 한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묵살을 해버렸냐? 그걸 묵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워낙 상황이 급하고 이게 급하게 막 돌아가고 현장 지휘관들과 통화하고 이걸 멈추고 막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 집중해서 그걸 멈추고 조치하기에 바빴습니다. 그걸 묵살했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707 단장이랑 실제 그런 논의를 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25쪽의 6 동영상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방금 직전에 707 단장이 증언을 하고 왔어요. 예. 증인이라면 그 시간대 30분이잖아요. 30분. 그 시간대는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대요. 다만 대통령 지시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국회 정문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707 단장이 증인에게 건의를 한번 해봤고 증인은 그러면은 참모총장 개헌사령관한테 한번 논의를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그때 그런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증인의 조서에도 나와요. 여기에 진술 조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20분에 이런 논의가 있었다. 그러면은 20분에도 논의를 하고 30분에도 또 논의했다는 겁니까? 대통령 지시 받고 707 특임단장하고 제가 00시 20분부터 00시 38분까지 제 기억으로는 한 10여 차례 통화했습니다. 특임단장은 뭐라고 증언하냐면은 그 전에 대치하고 있을 때 00시 한 17분경부터 한 20분 어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령관님께서 그런 뭐 건의를 했을 때 하지 말아라 아니면은 뭐 개헌사령관에게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이런 논의는 있었는데 30분에 증인이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그 30분에는 그런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방금 17분 얘기하시는 건 페이저건 이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707 특임단장하고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그 논의에 알겠습니다. 00시 36분부터 38분까지 통화했습니다. 잠깐 그러면은 김현태 단장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김현태 단장도 분명하게 들어가라 말하면 150명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김현태 단장 그때 당시가 그게 대통령님 지시인지 김용현 전 장관 지시인지 몰랐고 그 지시한 내용들을 제가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되냐 이런 내용들을 막 제가 지시하면서 가능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 관련된 게 30분부터 38분 그 뒤에서 이루어졌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김현태도 분명히 사령관님 안 됩니다. 그 사용 불가능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못 들어가면 했기 때문에 그래 네 말이 맞다. 이거는 할 상황이 아니다. 그만하자. 라고 해서 멈춰진 겁니다. 만약에 증인이 대통령부터 지시를 받아서 상황이 아니면 그 대통령의 지시가 불합리한 것이었다면은 제 생각에는 분명히 대통령에게 그 상황이 현재 제한되고
그것은 어긋나기 때문에 이양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15명밖에 국회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본청 안에. 15명. 아시잖아요. 텔레비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유추어 보면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거 맞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15명밖에 안 되는 의원들 가지고 어떻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를 합니까? 만약에 그런 지시를 받았다면 대통령한테 저희 국회의원들이 요원들이 15명밖에 국회에 안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그거는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말 하나도 안 하고 스스로 대통령님의 지시인데 국고통섭권자의 지시고 증인은 대통령한테 직접 지시받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받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전화를 복명을 하지 않고 이행 여부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 씹었다는 겁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갑니까? 그거는 대통령님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적으로 지칭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스스로도 진술했잖아요. 사람이라고. 그런 뜻 아닙니까? 군생활을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있을 수가 없다는 거를 어떻게 대통령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행 여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그냥 대통령이 지시한 걸 그 자리에 씹어버려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호사님 자꾸 그렇게 용어를 쓰시는 것 자체는 저도 듣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가 워낙 짧은 시간 내에 707 그 인원들은 접촉해야 되겠지, 그 인원들은 멈춰야 되겠지, 그 짧은 순간에 판단해야 되는 거기에 집중해서 저는 그걸 멈추는데 급박하고 했지.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이 두 시간 있고 3시간 있고 옆 사람하고 상의도 좀 하고 물어도 보고 이럴 경황이 있었으면 아마 그런 절차를 겪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르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종훈 사령관님, 평소에 대통령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화로? 평소에 한번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관의 지시보다 저는 합참의장과 육군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전화를 받은 적 있습니까? 평소에 자주?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상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중한 상황에 딱 한 번 전화를 했는데 물론 그 전에 이동 상황 물어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시를 내렸어요. 만약에 증인의 지원에 의한다면 지시를 내렸어요. 그 지시를 그 상황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본명이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설명도 없이 대통령이 지시 내렸는데 그걸 그냥 묵살해 버렸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전 묵살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설명을 안 했냐고요. 대통령이 전화를 자주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딱 한 번 전화를 했는데 그럼 당연히 복명복창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의 지시도 복명복창하고 계엄사령관의 지시도 복명복창하는데 특전사령관 증인의 부하도 아마 증인의 지시를 내면 당연히 복명복창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시 내렸는데 내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거는 불합리한 지시였다. 그러니까 난 이행하지 않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냐 말입니다. 그 짧은 상황에서 지금 그 대통령 지시사항을 자꾸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데 저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짧은 순간에 707 들어가는 것을 멈추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집중한다고 생각하고 거기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그 시간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 시간이 불과 이렇게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꾸 저희 군생활을 말씀하시면서 대통령님 지시를 자꾸 묵살하고 이러시면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에 잘 동의하지 않고 정말 그 시간이 대통령께서 그런 관련된 부분들을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의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가장 이상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저거에 조치에 집중해서 그걸 걔들 인원들을 멈추고 못 들어가게 했는데 더 급했습니다. 재주신문 15분 하십시오. 네, 정인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5항에서 반대신문 8-5항에서요. 배천구인 대리인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묶어서 물으시는 바람에 증인도 예라고 대답하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 지시받은 내용 중에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지하라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거나 이런 지시는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거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마지막 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지요. 이 부분은 이런 워딩으로 지시를 받은 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증인 앞에서 얘기하신 내용에 따르면 그 대통령으로부터 두 번째 받은 전화 그게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저지하라. 이런 지시 아닙니까? 저는 그거를 그렇게 제가 유추해서 더 해석하는 것까지 확대시키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저는 분명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사항으로 제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의결 정족수하고 연결시켜 보면요. 이 의결 정족수라는 게 그렇게 뭡니까? 뭐 이해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대통령하고 통화 횟수가 뭐 2번이니 3번이니 그 부분 본인 해명할 기회를 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해 보시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번 전화하셨고 2번 통화하고 1번은 통화가 안 됐습니다. 그게 첫 번째 통화는 헬기 이동할 때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두 번째 통화는 지금 00시 30분 국회의원과 그 의사당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12월 6일 날 오전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화는 제가 통화를 안 했습니다. 네. 그렇게 세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디 위치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면 그것까지 하면 4번이 되는 것인데 저는 제 분명히 기억이 전 3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화 시각은 두 번째 통화가 정인철의 자수서에 정리하기로는 00시 30분으로 되어 있지 그렇게,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서 네. 정리를 하셨는데 예. 그 당시에는 아까 이미 휴대폰은 압수가 된 상태였고 예, 그건純粋하게 제 기억으로 그렇죠. 쓴 근데 시간이 나중에 증인 공소장에는 00시 20분으로 되어 있기는 하죠. 예, 그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마도 이 검찰에서 압수된 비하폰 통화 내용을 분석을 해보고 시간을 확인해서 00시 20분으로 특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세한 건 모르겠으나 아마 검사 쪽에서는 이런저런 저 핸드폰 그것까지 확인해서 뭐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이 부여받은 임무 그리고 증인이 부하들에게 부여해준 임무가 아까 증인은 건물을 확보해서 경계하는 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전에 김현태 증인은 뭐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봉쇄하고 확보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개념적으로 다릅니까? 이게 군인들한테 설명을 하면 그 의미를 분명히 쉽게 그냥 받아들일 것인데 네. 통상 봉쇄라는 것은 군사적 용어로 봉쇄라고 쓰는데 봉쇄라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어떤 지역을 확보하고 경계를 해야 그 봉쇄라는 게 달성됩니다. 그렇게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건물을 확보하고 경계한다고 했을 때, 근데 말하자면 뭐 건물을 통제하고 출입도 통제하고 이런 개념도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증인이 이해했던 이 확보와 경계에는 바깥 사람들 안으로 출입을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그거 포함됩니까? 그것은 말씀하셨듯이 이건 어떻게 보면 이해 사람 잘못입니다. 확보 및 경계에서 봉쇄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은 정확하게 해라, 어떤 것은 정확하게 하지 마라 라고 정확하게 지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그러면 아버지가 현장에서 그게 애매하면 다시 지시를 구합니까? 어떻습니까? 통상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네. 여유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 그거는 이제 그 판단한 그 지휘관의 몫입니다. 네. 근데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안 물어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지시를 받고 나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건물 안에 이날도 그랬지만 건물 안에도 사람이 많아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치공지 출입단장이 확보 및 경계에서 봉쇄하라고 하다 보니 정면에서 그 출입문 봉쇄가 안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봉쇄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으로 합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봉쇄를 하려고 그러면 출입문이 통제가 돼야 봉쇄가 되기 때문에 그 역할에 집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12월 6일 날 아까 나왔던 김병주 TV에 출연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날은 피청구인하고 통화 내역 2번 중에 앞에 것만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두 번째 얘기를 못한 이유는 아까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국회에 나가서 얘기하신 게 12월 10일이죠. 12월 10날 국방위원회 가서 얘기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도 오전에는 이 김병주 TV 때 얘기했던 요 내용만으로 유지를 하시다가 오후에 이제 두 번째 통화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그날 처음 얘기하신 거죠. 예,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너무 파급력이 크다라는 걸 네네, 뭐 그거 이해됩니다. 그게 그런데 이해가 돼서 예. 멈칫멈칫한 게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날 처음 얘기한 건데 사실은 그 전날 검찰에서 자수서도 내시고 조사도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자수서에 이 두 번째 통화 내역이 벌써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그 있습니다. 내용도 적어내셨고 예, 진술하시면서도 그 내용을 다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대방에서는 아직 뭐 반드시 본격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12월 10일 날 그 점심시간에 휴식 시간에 박범계 의원하고 아까 뭐 사진도 보여주면서 그때 회유를 당해서 이 진술이 오염되고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회유가 됐다는 거는 그 전날 검찰에서 본인이 낸 자수서하고 진술 내용하고 이 시간관계만 봐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퇴유당한 게 아니고 제가 오전에 멈칫멈칫하고 말을 못하다가 점심 먹으면서 스스로 판단했던 결과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도저히 이 부분들을 제가 더 감추고 말 안 한다고 넘어간다고 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후 국방위가 오전 열리면 답변하실 때도 아까도 화면에서도 보였는데
다른 전화 더 없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증인이 직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좀 멈칫하는 게 보이긴 했어요. 제가 그거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사실 통화 사실만 인정해놓고 사실은 그때까지도 내적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네. 이 상황 종료되고 난 뒤에 특전사 병력이 국회에서 이제 철수를 하는데 해제 의결된 후에 그 철수는 증인 판단으로 철수 지시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철수 지시는 받지 않았고 03시부터 05분 사이에 김용현 전 장관이 비화폰 통화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냐라고 전 장관이 물어봐서 제가 국회하고 그 선관위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권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철수지 이런 것도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 지금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고 특전사 요원이었다. 저 피청구인이나 김용현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게 이 두 사람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분이잖아요, 증인은. 예,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증인은 아까 뭐 얘기하셨는데 이 뭐 의결 정족수 얘기도 앞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별로 뭐 오해할 여지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에 이해했던 맥락이 오늘 얘기하신 그대로신 거죠. 예. 국회의원으로 이해했고 그게 상황상으로도 아까 11시 50분에 김용현 장관이 707 특임단 병력 추가 출동을 지시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추가 지시를 한 거는 앞에 가 있던 그 김현태 대령이 지휘하는 그 인원만 가지고는 이렇게 국회 통제가 안 되고 확보가 안 되니까 부족하다고 보여서 추가 출동 지시를 한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거다라고 얘기한 시점이 00시 20분이에요. 30분 뒤입니다. 그 707 특전 그 작전 요원들이 분명히 그 시점에는 본관에 들어가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김현태가 들어간 게 유리창 깨고 들어간 게 00시 36분 그 정도죠. 34분. 4분인가 저는 그 정도 34분이고 증인하고 통화한 게 36분. 36분 그때 통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00시 20분 그 어간에는 안에서 빼낼 요원이라는 사람이 안에 있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본관에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볼 건 마지막인데요. 이 증인은 김영환 장관으로부터 미리 들은 얘기가 있어서 아까 12월 1일 날 어디 출동해야 된다는 얘기는 들으신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장관이나 대통령이 이때 계엄을 해서 국회, 선관위, 또 뭐 여론조사기관 이런 데를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뭘 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지금 역추적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좀 제한될 것 같고 네. 그것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고 얘기를 그냥 고지 그때로 그렇게만 이해를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어서 뭐 그다음부터는 어떠한 목표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제가 비상계엄 끝나고 나서 지금 다 그런 알겠습니다. 말씀들을 예. 들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이해할 부분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그런데 말씀들을 제가 거꾸로 앞으로 들고 예. 가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계엄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하면 그러신데 예. 국회에 출동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대통령으로부터 두 번째 전화를 받았을 때 의결 정족수가 안 된 것 같으니 안에 있는 사람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 지시를 받았을 때는 이건 뭔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도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이게 가능하냐 실현 이런 부분들을 따지다가 그래도 이거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중간에 들어가는 것을 멈춘 겁니다. 예, 그게 그 당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특전사 부대원들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능했는지 어떤지도 뭐 좀 의문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증인이나 증인의 그 부하들인 여단장들하고 특임대장하고 상의한 결과, 논의한 결과 이 지시는 따르기가 어렵다. 예, 분명하게 현장에 있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통화할 수 있는 건 707 특임단장이 바로 본관에 들어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707 특임단장하고 통화할 수밖에 없었고 707 특임단장도 그거는 그렇게 안 됩니다라고 저한테 의견을 분명히 줬기 때문에 그럼 그만하자 하고 혹시 그 시점에 이상현 여단장하고도 의논을 했습니까? 그 상태에 이상현 여단장은 아마 제 스피커폰으로 이 통화된 내용들 상황을 인지한 것 같고 제가 그 김현태하고 통화된 다음에 제가 그 뒤에 야 들어가면 안 돼 그만 멈추라는 통화를 제가 두세 번 통화를 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전화가 끊기고 안 들리고 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고 저는 국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신문상 준비한 것 중에 16개 가항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아까 그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 이제 철수 지시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후에 그 1시간 정도, 그러니까 24년 12월 4일 02시 13분경, 그러니까 1시 3분경에 국회에서 의결이 됐고 그 2시 13분경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에게
전화해가지고 중앙선관위에 다시 병력을 투입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다음도 안 된다고 얘기했던 상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 이제 03시 23분경에 김영현 장관이 VTC 화상회의를 했는데 증인도 그때 같이 봤어요? 예, 그때 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 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준 우리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증인이 책임자죠. 지작사, 그리고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통실 참모들, 합참 의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뭐 워딩을 하나하나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증인 특전사가 언급된 이런 내용을 들은 게 맞습니다. 예, 그런 의미의 중과부적, 뭐 대통령님 명을 받들어 이런 단어들은 생각이 납니까? 생각납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반대 신문 15분 하십시오. 증인 묻겠습니다. 최고봉 변호사입니다. 그 증인 말로는 국회에 간 것이 시설 확보와 경계를 위해서 갔다는 것이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어디서 말씀하신지 제가 최초에 못 찾았는데 앞부분 청사에 들어간 것이 예. 시설 확보와 경계를 위해서 들어갔다는 것이죠. 시설 확보 및 경계 맞습니다. 예. 그래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시설 확보와 경계를 위해서 본청 자체에 들어간 것이지 본청 본회의장 내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었죠. 들어갈 때는. 최초 임무 받을 때는 시설 확보 및 경계만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 4일 00시 30분경 대통령이 비아폰으로 증인에게 연락하여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의사당 내 의원을 밖으로 이탈시키고 00시 35분경 국회 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의사당 내 의원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예. 당초 이때 의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까? 저는 제 머릿속에 그렇게 의원이라고 생각을 이해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주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아니 대통령님이 증인에게 의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의원과 인원이 이게 지금 용어가 제가 지금 인원 썼다 의원 썼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부분이 혼선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예. 예. 본인의 생각이다 그런 이야기죠. 제 생각이라고. 예. 조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내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그 국회의 병력 출동은 국회의사당 시설 확보 및 질서 유지였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런 지시가 있게 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좀 질서 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때 당시 계획하거나 비상계엄 실시 중에는 질서 유지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건 다 이후에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증인은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예. 그 증인 말로 하면 의원을 밖으로 이탈시키라 이랬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러한 지시에 대해서 증인은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때 그냥 거의 단순하게 알겠습니다 정도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정도로.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안 됩니다. 방금 말씀 그런 식으로는 제가 자꾸 바로 피드백을 하진 않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190명이 있었는데 이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면 이들 국회의원들과 그 보좌진 등이 거센 저항을 할 것인데 당시 국회 본청 내에 들어가 있던 특전사 병력 한 15명 되는 건데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190명 그리고 보좌관들 끌어낸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몇 명 있고 어떻게 들어가고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707 인원들이 저는 정말로 지금도 감사하게 그 인원들이 정말로 절제하고 참고 하고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하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낸다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그 죄가 아주 중하지요. 그런데 병력 숫자를 보나 위법하다는 점에서 보나 국회의원들을 끌어낸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나 장관이 그런 불가능한 일을 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설사 시켰다 하더라도 정의는 불가능함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 안 했습니까? 인원수 문제도 지금 결과론적으로 지금 15명이라고 명확하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확인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김용현 장관이 280명 문제를 얘기했고 그때 당시 상황은 15명이 들어가 있었는지 280명이 들어가 있었는지 150명이 들어가 있었는지 누가 합니까? 정의는 몰랐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만에 하나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분리시켜야 하는데 당시에 버스든 그런 물적 장비가 있었습니까?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끌어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버스 장비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런 임무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갔기 생각하지 때문에 못했다. 그런 장비에 대한 이런 준비 이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건 갔을 때 추가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이 생긴 겁니다. 만일에 대통령께서 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의결을 못하도록 막을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못 들어가게 통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90명이 다 국회 본회의장에 다 들어가 해놓고 그 뒤에 끌어낸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 당시에 제가 임무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고 판단하고 조치했던 것이지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12월 4일 날 공안시 02분경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00시 30분경에 장관은 00시 35분경에 정인에게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지시했다면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될 때까지. 그렇다면 이 30분 동안에 대통령이나 정인은 쉴 새 없이 정인한테 전화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어느 정도 이행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등을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추가적인 사항을 지시하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두 번째 통화 이후에는 그 말씀을 저한테 지시하신 바는 없습니다. 없죠. 예. 정의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직속 상관인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계엄 해제 결의 후에 대통령과 장관이 정인에게 전하여 정인을 질책하는 등의 그런 말을 한 바 있습니까?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한테 질책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책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장관한테는 병력 철수할 때 보고는 했습니까? 정인이. 그 장관한테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그러면 장관이 정인한테 왜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았냐 그런 말을 한 바는 없었지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을 지시를 따르지 않냐라는 게 그게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끌어내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인에게 질책한 사실이 없었죠 그 당시에. 의원을 끌어내지 않았다고 해서 저한테 지시를 왜 이행하지 않았느냐라고 안 했냐고 질책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예, 은갑근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인원, 요원, 사람 여러 가지 혼동된 용어를 본인 스스로 사용을 했습니다. 동기가 어쨌든지 간에 맞죠? 예, 인원 쓰기라고 요소를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대통령님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시적인 단어를 들었습니까? 그건 못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받은 조서에 보면 그렇게 이해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못 들은 건 맞죠. 그리고 대통령과 통화한 시간이 00시 30분인데 00시 36분에 증인과 통화한 김현태 단장은 증인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보면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김현태 씨는 앞선 증언에서 뭐라고 했냐면 소화기 공격을 받은 직후 150명이 넘으면 안 됐는데 들어가면 안 되나라고 또 들어갈 수 없겠나 장관이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걸 드러냈지. 곽종근 사령관이 아니요 이거 대통령 국방장관이 하신 말입니다. 네. 사령관이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저 김현태 단장이.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김현태 단장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거는 명확하게 김현태 단장이 오늘 오전에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분명히 김현태 단장하고 제가 거기에 대통령입니다 뭐 이런 말은 분명히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을 때는 몰랐을 거고 제가 대신에 국회의원 150명 끌어내고 뭐 하고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현태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그 김현태 단장과 그런 논의를 했었고 그런 얘기를 논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만 김현태 단장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전 그 논의하고 해서 좀 더 사실관 이해가 맞는 것은 김현태 단장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증인은 여러 가지 진술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이해했다고 하거나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현태 단장은 아무런 동기 없이 진술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묻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드리면 제가 이 말을 제가 이제 안 했다거나 이렇게 그리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제 말이 마이크로 전 여단부터 거긴 지통이 이미 다 전파가 돼버려서 그들이 계속 묻겠습니다. 네. 아까 그 물음에 15명이 들어갔는지 장관은 280명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증인은 그 당시에 작전 통제실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죠. 화면을 보면서. 예. 그런데 저 현장 상황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제가 파악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니 아까 말씀하신 잠깐 얘기 들어보세요. 15명이 들어갔는지 280명이 다 들어갔는지 모른다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니, 그 얘기를 김현태 단장 얘기는 증인에게 계속 현장 상황을 보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때 당시에 그게 말씀드린 것은 4차 변론회 때 김용현 장관이 280명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15명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15명인지 280명인지 이게 판단하는 그러면 사람들이 증인은 작전 저는 제가 통제에서 그 상황을 잠깐 증인은 작전 통제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네요. 아니, 지휘 통제도 사령관이 지휘를 하려면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휘를 해야죠. 그것도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관에 15명밖에 못 들어간 것도 지금 모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면 네. 그 사령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지휘가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장에 일선에 나가서 이게 훈련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또 계엄 상황이라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뛰는 요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사령관이 현장에 안 갔으면 적어도 화면을 보더라도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리고 그때 아까 증인에 대한 공소장에 보면 증인은 김현태 및 이상현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으로 집하라.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공소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이고 정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증인은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저는 그 지시받은 사항들 논의하는 과정 내용이 그 내용이 전파된 것이 저는 그 지시를 받고 그거를 하지 말라고 멈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증인이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지시 안 내렸습니다. 그 지시를 하지 왜 말라고 공소장에 지시를 내렸다고 돼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 지시를 내렸다고 말입니까? 공소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 그럼 공소장은 제가 그 잘못된 부분은 거죠.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소장 잘못된 거죠. 예, 검찰 때도 저는 거기에 분명히 제가 이렇게 그리고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지셨었습니다. 네, 계속 묻겠습니다. 그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라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 상황은 김현태 단장이 정문에 있을 때 정문으로 도저히 못 들어가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래 알았다면 돌아가라. 라고까지가 제 워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증인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한 워딩이 아니고 증인과 김현태 단장과 논의된 얘기인 거죠?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갑니다. 돌아가라. 알았다. 돌아 들어가라. 라고 제가 승인을 했고 그 뒤에 유리창 깨지는 모습 그때 TV 보고 증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지시받은 게 아니고 증인이 지시한 내용이네요. 김현태 단장하고 통화하면서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묻겠습니다. 정문으로 못 예.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이거 누구 지시입니까? 누구로부터 이런 지시 받았습니까? 대통령의 장관 김영민 전 장관이 저한테 지시하면서 그런 내용 나왔던 본회의장을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 이게 김용현 장관 지시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앞에 대통령이 워딩에 세 마디 속에 들어가 있고 김영민 전 장관은 그럼 여러 사람이 말한 걸 짬뽕한 겁니까? 그게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현 얘기한 거 707 얘기한 거 대통령이 이게 지금 한꺼번에 써져 있어가지고 제가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이런 지시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 받았습니까? 제가 대통령님께서 지시받은 세 마디의 워딩 그대로 말씀드렸고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 그 사당 들어가서 인원을 끌어내라는 내용도 다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일야단장한테 스피커폰으로 가고 지금 제가 묻는 전화로 것은 하는데 이 내용이 그 많은 상황과 내용이 한꺼번에 거기에 써져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상황이 마이크로 전파된 걸 묻는 게 아니라 워딩을 묻는 겁니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이런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그 앞에 부분 저기 끄집어내라 하는 부분들은 저 대통령 워딩 말씀에 제가 부수고서라도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요? 제가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게 제가 12월 10일 국방위원회 증언했던 제 워딩 그대로고 지금까지 그 말을 계속 인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확히 했습니까? 인원이라고 했습니까?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제가 국방에서 그걸 이제 의원으로 본인이 인식한 거죠. 그다음에 전기를 차단하라는 말은 누가 했습니까? 전기 차단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부터 지시받은 건 없는 거죠. 김용현 전 장관이나 대통령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럼 거기 지통위 논의에서 야 그러면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냐 하는 논의 과정들이 얘기했던 들이 전파된 것이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멈춰서 끝난 겁니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라는 도끼 얘기는 누가 하신 겁니까? 도끼 얘기도 분명히 제가 12월 10일 말씀드렸는데 저는 분명히 도끼는 기억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억 없습니까? 문을 빨리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저는 워딩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언론 보도에 거기에 도끼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도끼가 잘못된 거고 이 공소장은 명백히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제가 도끼는 제가 분명히도 공소장에도 그렇고 거기 국방에도 그렇고 지난번 12월 4일 때도 그렇고 도끼는 제가 발언하지 않고 제 기억이 없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소장에 있는 내용은 여러 사람의 말과 증인이 직접 한 말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고 일부 사실과 다르다. 맞죠? 도끼라는 말은 분명히 제가 아니라고 의사표현을 분명히 공소장에도 얘기했고 국회의원 할 때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끼는 기억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월 6일 10시 40분경에 전화가 왔는데 비화폰을 무음으로 해놨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받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받지 않은 겁니까? 예. 근데 누군지 몰라 누가 전화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받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면 그거를 봤을 때 저 자수서에 보면 번호가 떴는데 대통령 번호인 것 같았다. 그래서 대통령을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맞습니다. 그 비화폰에 번호가 뜨는 게 맞습니까? P 뭐라고 찍힙니다. P? 예, 번호? 예, P 뭐 다시 거기 제가 대통령님이라고 이렇게 찍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않습니다. 안 떠요? P 다시 뭐 200였는지 P 다시 뭐 가로 2000였는지 제가 전철수도 자수서 쓰면서도 제가 이게 P 200이었는지 P 2000이었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앞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지겠습니다. 예, 몇 분 더 드린 것 같네요. 정영식 재판관님 하십시오. 국회든지 또는 뭐 법정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또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거나 이런 적이 있어요, 경험이? 진술하거나 국회나 예. 또는 이번에는 여러 군데 가서 진술을 하고 조사도 받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으시냐고. 생전에 처음입니다. 예. 지금 증인이 아까 계속 이제 반대신문에서 그런 얘기들 하는 게 증인의 진술이 조금 달라진다. 예? 처음에는 한 번이라 그랬다가 나중에 두 번이라 그랬다가 뭐 이렇게 달라진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 사람이라 그랬다가 뭐 나중에 의원이라 그랬다가 또 데리고 나와라 그랬다가 끄집어내라 그랬다가 막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가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법률가들은 그 말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증인은 아까 그것을 순화시켜서 직접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좀 톤 다운을 시켜서 얘기한 거다. 그리고 자수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러니까 말이 달라지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답을 하시긴 하셨는데 명확하게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생각이나 해석 이런 걸 다 빼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는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를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가 정확히 않으면 정확치 않다 그러고 정확하면 정확하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석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맞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150명 얘기했습니까? 150명 당시에는 제가 기억이 그때 12월 3일 당시에는 150명이라는 기억이 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150명이라는 말을 상황을 다시 인식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기억에는 그 150명이 안 채워진 것 같다라고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의결 정석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제 말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 다 사상하고 증인이 오로지 기억에 의해서만 말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이렇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라는 얘기는 했고 150명 맞습니다. 얘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 당시에는 그 12월 3일 당시에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 부분 이후에 제가 말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는 얘기지 예. 증인의 기억에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은 제가 그때 당시에서 그 부분 아니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것이 생각이 난 거냔 말이에요. 150명은 그렇습니다. 들었다고요?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들은 얘기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150명도 들은 얘기입니까? 150명은 나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제가 들은 겁니다. 그거를 그 뜻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예요. 기억. 여기서는 증인의 기억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당신이 얘기했소라고 얘기해서 그랬습니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증인의 기억에 150명 기억이 있습니까?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쳤죠. 당연한 없는데 그 부분 150명 기억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한 게 아니라 생각이 났어요? 예. 그건 나중에 당연한데 그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나중에 기억이 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예. 150명. 예. 그러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자수서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자수서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는 그건 거예요.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예.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인원이 끄집어내라. 밖으로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 예, 거기에 의원이라고는 제가 그렇게 안 썼습니다. 아니 증인이 들은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꾸 자소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인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들은 얘기가 예, 전화로 제가- 들은 얘기가 인원입니까? 예,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인원을 썼습니다. 끄집어내라. 예.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화로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다. 예.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국회 내에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예.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을 다 끄집어내라. 라고. 예. 제가 표현한 말씀, 제가 표현하고 아닌데 이건 지금 말씀은 또 다른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예.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인원이라 그랬어요? 인원. 의원이 아니고 예, 인원.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럼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150명 얘기는 이제 이건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 자꾸 이러잖아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나중에 얘기를 그거는 들어보니. 김용현 전 장관 얘기하고 하면서 했던 거 대통령이 어디는 제가 방금 말했던 세 마디 줄 그게 그러면 150명 이야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까? 예, 그때 당시 나중에 제가 듣고 기억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워딩은 딱 그 세 줄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예. 내용. 예. 예,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예. 먼저 그 증인 지금 구속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소돼 있고. 예. 기소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한 번도 안 하시고 다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오늘 이제 진술을 거부한다는 뭐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저 지금까지 진술 거부를 한 번도 안 하고 다 했습니다. 다 하셨고 또 자수서 내셨잖아요. 예, 자수서 냈습니다. 그 제출하신 이유가 뭔가요? 제가 자수서를 제출한 이유는 첫 번째 계기는 12월 5일 날 김용인 전 장관이 저한테 이 비화폰이 이거는 녹화가 되고 이제 녹음이 안 되니까 당당하게 가라라고 얘기를 5일 날 저녁에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반적으로 이제 나온 것들이 얘야 707이나 얘야 여단장 지휘관들이 모든 상황이 다 처벌받는 소리가 저한테 막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로 사실대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정말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자주서를 진실되게 써놔야 제가 이후에라도 제 기준점에 대해서 안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써놓고 그거를 기조로 계속 동일한 진술을 해왔습니다. 근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기억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제 기억으로 쓰다 보니까 시간의 편차가 있거나 내용이 조금씩 용어 바뀌는 게 어떤 거는 조금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그 기준점을 제가 명확하게 잡고 싶었기 때문에 그걸 써서 제출하고 그 방향과 내용에서 그대로 지금까지 진술해 왔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날 그러니까 12월 4일 00시 30분에 이제 대통령하고 통화한 그 당시 상황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707 단장인 김현태 단장은 국회에 직접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화상회의 시스템 연결이 안 돼 있었고 비화폰 통화가 가능했죠. 그게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공수 단장 이상현 단장은 그때 국회에 가긴 갔는데 차량 안에 있어서 그 화상회의가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그 1공수 지휘통제실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일야단장 차량 스피커를 통해서 같이 나오게끔 그렇게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화상회의가 연결된 건 아니고 화상회에 나가는 목소리가 예. 들렸다. 예. 그 다음에 노재현 중령이 누군가요? 법무실장입니다. 노재현 중령은 사령부 그때 법무실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전사 법무실장. 예, 특전사 사령부 법무실장입니다. 법무실장이었죠. 그 다음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이제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제 계엄사령관이었고 예.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차례로 이렇게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예. 00시 30분에 이제 대통령이 증인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예, 그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 통화 내용이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듣고 증인이
이제 갑자기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하냐면 공포탄이라도 쏴야 되나, 테이저건이라도 쏴야 하나, 내부 전기라도 끊어야 하나. 이거는 그 지시를 듣고 그냥 증인이 생각한 거죠. 그거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한 건 아니죠. 예, 그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제가 제 생각을 이렇게 특임단장 참모들한테 논의하면서 물어보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예, 그랬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김현태 단장하고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나요? 비영배 단장한테 테이저건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야, 테이저건을 써서 그 부분이 되냐라고 했더니 김현태 단장이 저한테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테이저건 쓰면 위험해서 안 됩니다. 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바로 했고 그래서 그러면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라고 그 중지 지시를 그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한테서 아까 그 지시를 안 받았으면 증인이 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대부분 출발해서 저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되나 해야 되나 저 행위를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인가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논의도 해보고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증인이 지금 갑자기 공포탄 써야 되나 테이저건 쏴야 되나 전기 끊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건데 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증인이 그 생각을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무슨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 하려면 이걸 해야 되나 하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00시 35분에 이제 김용현 장관이 비화폰으로 증인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때 그때 워딩은 또 어땠는지 이게 말이 자꾸 바뀌어서 지금 검찰 조서에는 국회의사당문 빨리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돼 있는데 이제 김용인 전 장관 등은 제가 그래서 자수서에서도 지금도 거기다 가려고 뭐였냐면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장관은 대통령까지 제가 2번밖에 통화했기 때문에 워딩을 기억하고 있는데 김용인 장관은 제가 10여 차례 이상 계속 통화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은 김용인 장관이 기억나지 않는데 이런 의미로 썼다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용인 장관이 어떻게 말했다고 딱 집어서 얘기를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김용현 장관의 지시를 받고 나서도 또 이제 김현태 단장하고 또 통화를 했죠. 김현태 단장하고는 그 뒤로 10여 차례를 계속 통화했기 때문에 계속 통화했고 예. 그 다음에 그 현장에 나가 있던 그 1여단장 이상현 단장하고도 또 통화를 한 거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증인이 그 김현태 단장한테 공포탄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죠. 예,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김현태 단장도 그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줘서 그럼 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때 법무실장 노재현 중령이 뭐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있었는데 법무실장이 저 우측 끝에 앉아 있는데 저한테 와서 사령관이 그거는 사령관 권한이 아니고 계엄사령부에서 무기 사용 승인에 대한 이 지침을 받고 내려와야 됩니다. 라고 저한테 이제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조언을 듣고 옆에 있는 참부장님한테 야, 계엄사령관 전화 좀 연결해봐라. 그래서 계엄사령관 제가 직접 전화를 제가 했고 하면서 무기 사용 공포탄 테이저건 비사상 무기 사용 승인에 대한 이 지침이 필요하다. 이 말을 대화를 했는데 그 과정상의 전달 과정상에 제가 이걸 사용 승인을 건의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그쪽 받아들여서 그거는 제가 12월 10일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건 의사소통하면서 뭔가 오해가 생겨서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충장도 그거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서 끝났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밑에 사용 중지를 해놨기 때문에 밑에 전파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쭉 갔습니다. 예. 그 이제 그 박한수 계엄사령관이 이제 진술을 한 게 있어요. 이제 거기를 보면 00시 50분경에 그러니까 아까 그 국방부 장관이 증인에게 전화한 게 00시 35분인데 지금 박한수 계엄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00시 50분경에 그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예. 해서 그 전화 내용은 뭐냐? 국회의 병력, 그러니까 군인, 국회의 병력, 그 다음에 경력을 증원해라. 이제 그거를 이제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00시 50분. 동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증원하라고. 증원하라, 예. 증원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병력하고 그러니까 군인하고 경찰을 증원하라고 계엄사령관에게 전화를 했고 그 바로 직후에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국회에 경력을 증언해달라, 그러니까 경찰을 더 증언해달라 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사령관이 그 전화를 받고 그걸 막 끊었는데 증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현 상황에서는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사용해야 한다는 예하부대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사령관님이 결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증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한 적이 그건 있어요. 말이 예하부대 김현태 단장도 건의받으면 거기서 제가 건의를 받는 건데 김현태 단장은 저한테 제가 그 워딩 분명히 기억했잖아요. 사람 많아서 위험해서 안 됩니다라고 해서 안 된다고 건의했지 그거를 저한테 사용하겠다고 건의를 들어온 게 아닙니다. 분명히 중지시켰고 그 승인 지침을 법무실장이 계엄사령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렸듯이 왜 예하부대에서 제가 사용 승인을 건의를 받아가지고 계엄사령한테 건의한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좀 기억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랬더니 박한수 계엄사령관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고 우선 기다려라 하고 전화를 끊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합참차장, 정책실장, 비서실장하고 상의를 하고 한 1분 정도 상의하고 바로 이건 안 된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증인에게 다시 전화해서 사용하지 마라. 예. 이렇게 전화했다는 그 거죠. 순서 맞습니다. 중간에 그렇게 전화 얘기했고 받았습니까? 끊고 다시 전화 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이 그 공포탄 테이저건이라는 그 이런 논의 자체는 그 당시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예, 그거 제가 시공기술 특임단장하고 그 부분들을 논의를 했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때 중지시켜놓고 있다가 지금 법무실장이 저한테 갑자기 그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전화를 하게 됐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시가 없었으면 증인이 그런 생각을 할 리도 없었다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법무실장이 저한테 그 얘기를 안 했으면 그 상황에 그냥 그대로 쭉 갔을 겁니다. 예. 그 40, 거기 자막에 진술 조서가 뜰 거예요, 지금. 그 앞에 보이죠? 45호증에 28, 45호증 29, 그걸 쭉 읽어보세요.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요. 쭉. 내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나 없나, 그겁니다. 자, 정의는 그 보시고, 자, 본인께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립니다. 먼저, 소추위원 의견 진술 기회 드립니다. 예. 피청구의 본인께 의견 진술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엊그제도 수방사령관하고 또 조조 경찰청장 또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굉장히 혼잡하고 수천 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현장의 이런 상황 또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 보고를 좀 받다가 우리 사령관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지금 지휘통제실, 지통실에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화상으로 보는 거군요. 하고 수고하라고 저는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얘기 중에 뭐 의원 끌어내라서 의원이라는 거는 자기가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그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공직자로서 뭐 군인이나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급자가 어떠한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자기가 보기에 위법하고 부당하기도 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그걸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상급자가 그거를 이행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는 먼저 이게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이래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는 아까 김현태 그 단장의 진술도 저도 뭐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조서를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소화기 분사를 받고 이제 저쪽 북측문 쪽으로 이제 밀려납니다. 그런데 사령관이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없냐라고 할 때 그 들어간다는 뜻은 그 아마 저 가운데 있는 홀, 뭐 로텐더 홀이든지 뭐 이런 쪽을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싶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 김현태 단장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제가 만약 100% 양보해서 그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을 뭐 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뭐 과반수가 안 된 것 같다라고 하면은 151명이라고 그래서 한 명이나 두 명만 끌어내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명, 두 명을 몇 명이 가서 끄잡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151명이든 152명이든 그 다 끄잡아내야만 그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을 충분히 아는 사령관 입장에서 만약에 전하 장관이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그냥 즉각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 우리 병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지 그거를 묵묵부답을 해놓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 말 자체도 제 통화를 받고 나서 얘기했다는 이것도 본인의 조서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 얘기는 저한테 전화 오기 훨씬 전에 김현태 등과 얘기했다는 내용이라 본인의 조서하고도 지금 안 맞는 얘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10일 날 오전에는 마치 무슨 대통령을 생각해서 감추는 척하면서 오후에 2번 통화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제가 무슨 조서를 본 것도 아닙니다만은 구치소에서 어두워서 그 조서를 읽을 수도 없고 제가 법정에 와서 그저께 상황 오늘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12월 6일부터 시작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도무지 상식적으로 어떤 조직생활,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상부로부터 어떤 자기가 이행하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을 때는 부당합니다의 이전에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한마디 하면 대통령님 지금 또는 장관님 지금 국회에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전부 비무장 상태고 그리고 이미 소화기 분사를 받고 시민들과 불필요한 이런 충돌을 안 하기 위해서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명령을 이행하기가 저희가 어렵습니다라고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아까도 변호인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만약에 지시를 했다면은 투표가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라도 전하 장관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확인하는 것이 상례인데 도무지 상식에 안 맞는 뜬금없이 의원을 끄집어냈다. 의원은 제가 의원으로 이해했습니다라면서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얘기만 나왔다는 것이 그리고 또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상의를 좀 해야 됩니다. 거기 상황이 어떤가? 그러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여차여차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빨리 그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 우리는 이 가결된 거를 수용해서 바로 해제할 수밖에 없는데 계엄이 몇 시간이라도 좀 더 유지돼야 될 이유가 있다, 필요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든 좀 막아볼 수 없냐? 저 방법이 있겠냐라고 상의를 하고 좀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저는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읽으셨나요? 중간중간데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 아니요, 말씀하십니다. 다 읽으세요. 끝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제시한 그 다 끝까지 읽으세요. 남의 말 듣지 마시고 지금 정인이 할 일은 그 조서를 읽는 겁니다. 다음 정인 오셨나요? 저기 지금 몇 시까지 가셔야 되나요, 정인이? 지금 호송하시는 분들. 한 15분 정도 더 있어도 되나요? 예.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 진술조서는 변호인 입회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시 열람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마냥 기다리기도 그러니 휴정을 하고 휴정하는 동안에 정의는 읽고 속개 후에 진정성립을 확인하고 증거 체불을 거치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조서를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휴정하고요. 4시 지금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입니다.